안녕하십니까, 서경석 목사입니다. 오늘 서경석 목사 TV에서는 우파 대한신당 창당 작업이 옳은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파 안에서는 국민의힘으로는 안 되니 대한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단히 큽니다. 이미 기독자유 통일당과 우리공화당이 있는 데다가 고영주 변호사님 중심의 자유수호 포럼이 신당 작업을 하고 있고, 이희범 씨 중심의 신당, 김대호 씨 중심의 신당이 있어 이미 당이 5개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당 작업이 성공하면 아마 우파는 폭삭 망할 것입니다. 당은 만들어지는 순간 조직 이기주의에 빠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공화당과 기독자유 통일당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경남 창원 성산에서 출마해서 결국 좌파가 이기는데 기여해서 명실상부한 문재인 이중대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반성하는 기미는 전혀 없었고, 미래통합당에게 본때를 보여주었다고 신나했습니다. 4.15 총선 때도 30여 곳에서 출마를 했습니다. 득표가 너무 미약했기망정이지 표를 제대로 받았다면 몇 석을 더불어민주당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이분들은 우파 승리가 목적이 아니고 자기네 당 승리가 목적이라고 공공연히 말했습니다. 기독자유 통일당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새한국이 왜 기독자유 통일당이 지역구에서 출마하느냐고 항의했다가 거꾸로 크게 성토당하기도 했습니다. 파주시 기독자유 통일당은 끝내 사퇴하지 않고 완주했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우파들이 비례표는 이 당에 주자고 했던 당입니다. 이번 신생 3당이 어떻게 앞으로 이합집산할지 모르겠지만, 이 당들은 처음에는 국민의힘으로는 안 된다고 말하다가 그 다음에는 국민의힘은 문재인의 이중대라고 비난하다가 나중에는 우리 공화당처럼 자기들의 승리만이 진정한 승리이고 문재인은 이기지 못해도 좋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나는 이미 그렇게 말하는 극단적인 우파 지도자들을 적지 않게 만났습니다. 이 신당 만드는 분들의 논리는 대단히 좋습니다. 나는 김대호 씨의 신당에 관한 글을 읽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우파의 4분 5열이고 우파의 참담한 패배입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그동안 가장 성공한 신생 정당이었습니다. 서명도 1,000만 명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최소한 몇 명은 이 당이 비례로 당선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도 이러한데 다른 신생 정당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새한국은 지난 4.15 총선 때 우파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뛰었습니다. 그런데 세 지역구에서 새한국은 무소속을 지지했습니다. 미래통합당 후보가 너무 형편없는 데다가 상당히 괜찮은 우파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소속 후보가 최소한 미래통합당은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 후보가 낙선은 했지만 무소속보다 2~3배의 표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은 무조건 제1야당을 찍습니다. 홍준표, 김태호, 윤상현, 권성동 같이 널리 알려진 정치인이 아니면 절대로 무소속이나 신생 정당에게 표를 주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점을 잘 알기 때문에 대한정당의 등장을 걱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파 분열로 좌파가 당선되는 것을 걱정하겠죠. 그런데 서울시장 후보나 대선 주자가 될 만한 사람 중에서 대한정당에 가입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주자가 될 후보들은 그렇게 순진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똑같이 국민의힘을 비판합니다. 새한국은 조선일보 전면 광고로 국민의힘을 비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국 우파가 국민의힘과 싸우기만 하면 서울시장 승리나 대선 승리는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독자의 통일당의 실패 경험에서 배워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해야 할 열렬한 애국 우파들이 이 당에는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비난만 합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더욱더 태극기 세력과 멀어지고 정당으로서의 힘도 더 약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신생 3당은 더욱더 과격해지고 자기들만 옳다고 할 것입니다. 유연한 대중성 확보나 외연 확대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결국 신생 상당은 기독자유통일당처럼 한 석도 얻지 못하고 국민의힘도 정권을 되찾지 못할 것입니다. 서로 합쳐야만 하는 태극기 세력과 국민의힘이 서로 싸우기만 하면 그때는 우리 모두가 망한다 하는 건 우리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어서 정치공학적인 사고를 하지 못합니다. 저는 우파의 가치와 원칙을 중시하고 원칙이 훼손되면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국민의힘이 기본소득론을 주창했을 때 이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같은 시민운동가는 국민의힘이 정치공학적 사고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중도 좌까지도 외연을 넓히기 위해 훨씬 더 유연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정당입니다. 김대중 씨는 대선 승리를 위해 김종필 씨와 손을 잡았고 김영삼 씨도 대선 승리를 위해 노태우 대통령과 손을 잡았습니다. 또 우리는 국민의힘이 태극기 세력과 거리를 두려는 것도 이해해야 합니다. 지난 8.15 광화문 집회는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 시민들이 쏟아져 나온 집회였습니다. 저는 그날 몸이 편찮으신데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에서 하루 전날 상경하신 원로 목사님을 뵙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광화문 집회는 코로나를 확산시킨 원흉으로 지탄받았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태극기 집회와 거리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지만 바로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의힘과 꼭 연대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무조건 옳다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태극기 집회처럼 우파가 거대하게 결집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우파 지지가 엄청나게 커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더 줄었습니다. 호남에서는 우파 지지율이 형편없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총선 패배의 1차적 원인은 국민의힘의 공천 학살, 총선 전략 부재 탓입니다. 그렇지만 태극기 세력이 국민을 의식한 운동을 하지 않고 자기 만족적 집회를 한 것도 분명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서울시장 선거와 대선에서 승리하나? 우리는 국민의힘이 더 영향력이 크고 강한 세력이 되도록 비판적 지지와 연대를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안에도 우리와 생각이 같은 분이 많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대한정당 활동을 하시는 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대한정당도 서울시장 후보를 내려고 할 터인데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만일 완주를 하게 되면 그러면 문재인 이중대가 됩니다. 제일 바른 길은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공천이 모든 우파에게 개방되어 대한정당의 후보까지도 국민의힘 공천 경쟁에 합류해서 국민의힘이 단일 후보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생정당이 국민의힘 후보의 서울시장 당선을 위해 총력을 다해 돕는 것입니다. 어떤 신당론자는 우파 정의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좌파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으로 분열된 것을 얼마나 통탄해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우파 진영에 정의당 같은 정당이 없는 것이 아주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번에 그런 당을 만들어 우파 분열을 영속화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우파는 만년 야당만 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